자, 오늘은 87회인데 87회에서는 우리가 그 허세와 허영에 대한 심리를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허세라든가 허영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대체적으로 좀 구분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 허세와 허영에 대한 부분은 항상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우리가 논제에 답이 있어요. 논제에. 자, 그러면 여기에 허세와 허영을 보게 되면 이 허세와 허영은 약간의 좀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허세를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자기에게 없는데 있는 것과 같이 포장을 하는 거. 그래서 위계라 그래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죠. 그래서 허세는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허영은 뭐냐면 허세는 없는 거를 속이는 건데 허영은 있는 거를 감추려고 겉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허영이에요. 뭔지 몰라. 그러나 속이는 건 아니에요. 있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속인다라는 건 뭔 뜻이냐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 없는데 있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있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건 달라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허세를 부린다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허세 부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허영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허영심이라는 허세심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허영심이라고 하느냐? 허영심이라는 건 있는데 감추려고 하는 겉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뭐가?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우리는 허영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 허영은 이 마음이 작용하는 거고 허세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 작용하는 거예요. 생각이. 물론 같은 마음인데 약간 좀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가냐면 허세는 주로 남자에게 해당이 돼요. 즉 허세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허영심은 상처가 있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행위들을 우리는 허영심이라고 표현하는데 대체적으로 뭘로 우리가 주로 많이 하고 있냐면은 주로 많이 화려하게 포장을 많이 해요. 화려하게. 그러다 보니까 주로 소비, 사치, 쾌락 이런 걸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가 굉장히 강한 사람, 사치를 많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쾌락을 쫓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허영심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영은 주로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바로 여자에게 해당됩니다. 뭐와 연결이 되냐? 바로 이 감정과 연결이 돼요. 왜? 상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허세는 주로 남자들에게 해당되고 주로 허영심은 여자들에게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남자들에게는 허영심보다는 허무맹랑한 거, 즉 허무맹랑한 꿈꾸는 것처럼. 그런데 남자들은 그거 자체가 이미 뭘로 가냐면 남자들이 말하는 이 허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즉 황당무계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게 바로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뭘 가냐면 미래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도록 만들어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허영이 크면 클수록 생산적인 일들을 잘합니다. 일을 잘해요. 문제가 생기죠. 근데 너무 커서 탈이죠. 요런 놈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는 이게 가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허영심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주로 허세를 부리느냐 안 부리느냐를 굉장히 많이 따지게 되고 여자들은 즉 여자들은 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주로 있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행동들이 감출 때 뭐를 많이 하면 소비와 사치와 쾌락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이는 일들을 잘하는 거. 요게 허세와 허영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허세와 허영을 볼 때는 두 가지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에 관련되는 부분, 즉 상대가 인간들인 경우가 있어요. 인간을 대상으로 가느냐, 즉 뭘 대상으로 가면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허세와 허영으로 나눠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물질 대상.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먼저 한번 물질 대상을 보게 되면은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물질로 대상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물질. 인간이 아닌 나머지의 물건들에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 돈도 없는데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든가. 이해되시죠? 진짜 돈도 없어. 한 달에 봉급을 200만 원 받는데 150만 원짜리 벤츠를, 특정한 자동차를 제가 선정을 해서 미안하긴 한데 홍보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끌고 다니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실제로는 개뿔도 없는데. 근데 왜 과시를 할까? 목적이 있겠죠. 과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특정한 물질을 자기의 뭔가를 과시하는 용도로 쓰게 되는 겁니다. 즉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래서 무슨 목적을 가질까? 여기서 목적을 가질 때 목적을 갖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자를 대상으로 갖느냐, 남자인 경우에는 여자를 대상으로 목적을 갖느냐, 또 하나는 가치가 뭡니까? 돈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던가 아니면 뭔가를 필요로 하는 목적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텔 가보게 되면 레일을 끌고 호텔을 가면 앞에 주차도 못 시키게 해요. 앞에 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최고급 승용차, 우리가 일명 얘기하고 있는 몇 억짜리 이런 걸 끌고 가면은 대우가 자체가 틀려져요. 벌써. 이게 바로 뭐냐면 허세에 관련되는 걸 부추기는 행동들이거든요. 즉 내가 마치 사회적으로 어떤 특정한 관계적 가치라든가, 우리가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건 세 가지가 있다 했죠. 특히 경제적 가치, 관계적 가치,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갑니다. 이게 이 가치를 추구하는 이 관련되는 것에 목적을 갖고 진행을, 자기가 없는 거를 마치 있는 것처럼 하는데 물질을 많이 써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가 옷이라든가 또는 외형에 치장을 한다든가, 원래는 없는데 실제로는 성격은 아주 더러운데 겉으로는 굉장히 점잖은 척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마음과 있는 거가 연결이 되지만 물질과 연결될 때는 경제적 가치 뭡니까? 돈 없는데 돈 많은 것처럼 과시를 하는 거예요. 돈 많은 것처럼. 사회적 지위에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명예라든가, 이건 쥐뿔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과시를 하는 거예요. 대학원, 그러니까 박사도 아닌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마치 몇 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허세를 떠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회적 가치라는 건 뭐예요? 나는 사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마치 자기가 연탄 배달 좀 몇 번 날르고 사진 한두 장 찍고 난 다음에 뭘로 합니까? 크게 걸어놓죠. 크게 걸어놓잖아요. 그래 뭐 대통령이나 한번 사진 한 장 찍어놓은 거 사무실에다 크게 걸어놓고 아주 친분을 과시하는 것처럼, 그거 왜 합니까?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갖고 하게 되거든요. 그걸 하던가 아니면은 특정한 인간의 관계에서 이 사람에 관련된 필요성을 가지고서 자기를 자꾸 포장을 해서 거짓되게 바로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거짓되게 행동을 하는 거를 우리는 허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질인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남편들이나 주변에 있는 내 아들이나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이나 친구나 지인들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허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적당한 허세는 괜찮아요. 적당한 허세는. 왜? 자기의 미래적 가치를 위해서 추구해 나가는 목표로서 쓰기 때문에 적당한 허세는 괜찮은데 과도해지게 되면 바로 사기가 되는 거예요. 과도해지면은. 그래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 다 허세되거든요. 허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즉 기분은 기분인데 가짜 기분이에요. 가짜. 그래서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허세예요. 뚜껑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 실제로 이게 물질은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기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좋은 차 끌고 다니다, 저 사람 돈이 참 많구나. 설마 봉급 200만 원 받아,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때 봉급 200만 원 받아가지고 어디입니까? 원룸에다 30만 원 투자하고, 원룸에다 30만 원 투자하고, 차 끌고 다니는데 150만 원 투자하고, 그럼 20만 원 남아요. 전철 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기름값 없어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누구한테 삥 뜯어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랑 가까이 진짜 속내까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면은
진짜 돈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지갑 딱 열으면 항상 빳빳한 10만원짜리 수표 한 2장 넣어놓고 1000만원인 것처럼 속이면 돼요. 그런데 늘 굶어요. 왜? 거기에 자기 봉급을 다 투자했거든. 그런데 그 뚜껑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적금 들은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말 그대로 집에서 라면 먹어요 항상.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엄청난 거를 따져요. 왜? 바로 그게 허세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뭘로 갑니까?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걸 무슨 증후군이라 그랬어요? 리플리 증후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인 걸로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돈이 다 내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돈을 갖고 마치 자기의 수익적 가치를 가지고서 다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리플리 증후군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바로 이 허세부터 시작을 해요. 남자는. 허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허세를 진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합니까? 자기를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허세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세 있는 사람들은 리플리 증후군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또 하나는 거짓말이 능숙해지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그렇게 이미 보여졌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실체를 알면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실체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기꾼들 보게 되면은 사기꾼들 아시죠? 정말 그럴듯하게 기가 막히게 포장 잘하잖아요. 왜 그래요? 허세에 우리가 당하는 거거든요. 그 허세에 많이 당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이 보는 것만 가지고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는 것만 가지고 믿어서는 절대 안 돼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알아요. 몇 개만 조사해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질 않아요. 우리는 아주 단순해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익적 차를 진짜 좋은 거 끌고 다녀.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의 뭔가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뭐만 한번 떼어보면 나올 것 같아요. 뭐만 간단해요. 어디지? 국세청 가가지고 뭐만 그 사람의 세금 얼마나 냈는지만 딱 보면 답이 딱 나온다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생각보다도 굉장히 단순한데 그거를 확인 안 해요. 왜? 믿으니까. 근데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허세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널렸어요. 이 건물에도 널렸고요. 이 건물에도 널렸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널렸어요. 왜? 다 허세 덩어리들이에요. 우리는 늘 봐요. 늘 여기가 특히 강남이다 보니까 허세 덩어리들이 진짜 많아요. 나 사실 여기가 싫어요. 그냥. 이유는 보여요. 그게. 허세 부리는 게 보입니다. 거들먹거리는 거 다 허세거든요. 그게. 이렇게 허세는 특정한 이런 물질을 가지고서 인간을 꼬시는 용도로 쓰던가 인간을 망가뜨리는 용도로 쓰던가 아니면은 자기의 가치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겁니다. 차 끌고 다닐 때 내가 조그마한 차를 운전할 때는 돈이 안 들어와.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투자도 안 하고 돈도 안 줘. 근데 벤츠 끌고 다니니까 뭘 하나 주더라도 아주 듬뿍듬뿍 주는 거야. 그럼 차 끌고 다닐만 하죠. 허세를 붙이기는 바로 그런 세상이 돼 있어요. 지금. 왜? 눈으로 보는 것만 믿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화려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실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허세에 쉽게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이건 눈에 보이죠. 물질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거에는 문제가 심각해요. 생각보다도. 자, 마음을 다룰 때 해서는 만약에 허세라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음을 다룰 때. 마음을 다룬다. 저처럼 여기서 강연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게 쥐뿔도 없어요. 사실 저 쥐뿔도 없어요. 저는 허세 덩어리입니다. 아닌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심리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몰라. 모르는데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에게 아는 척합니다. 그죠?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취향을 하고 뭐 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또 끌고 옵니다. 요 인간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유명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모자리는 거 혹시나 모를까봐 내가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또는 질문 답변에 우리가 포럼을 많이 하잖아.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포럼도 하고 치료도 하고 굉장히 많은 걸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답변을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인생이 날아가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토론을 하는 겁니다. 왜? 혹시 내가 허세 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겉으로 포장은 별로 잘 돼 있진 않아도 그래도 기왕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갈 때 정확하게 가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심리학을 배웠어요. 심리학을 왜 배웁니까? 심리학을 심리에 관련되는 학문을 공부한 거예요. 그죠? 치료법은 없어요. 심리만 공부한 거예요. 치료법은 안 배웠다니까 치료학을 배워야 되는데 의사가 아니잖아요. 아, 의사는 저 뭐지? 그 신체를 고치는구나. 그럼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은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 정신의학이 있어요. 근데 의사 되기는 좀 어렵고, 그죠? 의사 되기는 어렵잖아. 성적도 좋아야 되고. 여기 이 정신의학에서 이거 공부하려면 의대 가야 됩니다. 이거 의대 안 가면은 이거 자격증도 안 나고 졸업장도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요 놈을 공부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마음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배웠어요? 심리를 배웠죠. 심리를 배우니까 마음을 치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만 치료하면 되겠네? 심리치료. 심리치료법이 수만 가지입니다. 어느 천년에 다 배울 건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치료법이 다 틀려요. 왜? 뭐를 몰라서? 요 마음을 몰라가지고요.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안 돼요, 자기들은. 이것도 허세예요. 그런데 허세에 속아가지고 거기 가서 상담을 하거나 치료해달라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망가지는 거야. 돈 날리고 뭐 날리고. 그러면 허세 부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강연을 갑니다. 강연 왜 합니까? 강의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심리적인 힐링인지 킬링인지도 모르고 자, 힐링인지 킬링인지도 몰라. 그게 뭔지도 몰라. 모르는 데 가서 이건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사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알려줍니다. 알려줬더니 다 킬링 돼버리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킬링인지 힐링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 또한 허세예요. 이거를 바로 우리는 뭐냐면 본인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고 있는. 그래서 선생님도 항상 늘 고민하고 있는 게 내가 과연 아는 게 맞는가? 내가 과연 이게 옳은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걸 굉장히 고민을 늘 해요. 늘. 혹시라도 나 하나 틀리면은 여기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 여기 나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볼까? 그 고민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그런 고민조차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혹시 틀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 이거를 엄격히 구분해 놓고 저는 가는 거예요. 왜? 허세 부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 허세 잘못 부려놓으면 사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기가 다 알아요. 제가 여기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는 정신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고 심리학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 알아요. 굳이 저 설득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긴 또 왜 왔대? 근데 왜 나를 왜 찾아왔대? 그러면 거기로 가면 되지. 아는 사람이 하면 될 거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들이 뭐냐면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뭐를 합니까? 본인은 다 안다 그래요.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들은 이 인간의 마음에 관련된 허세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주변에 아주 널렸어요. 아주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할 때 강의를 하더라도 CS 강의가 됐던 우리가 수많은 성교육이 됐던 뭐가 됐던 굉장히 많은 강연과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청소년들이 됐던 여기에 참여 그 사람들에게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됐던 이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되는 요인이 돼버리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물론 제가 그래서 밥 벌어먹고 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내가 알고 연구를 하고 이론적 체계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 안에 내면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으켜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요. 난리도 아니에요. 교육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강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됩니까? 심리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회는 점점 더 안 좋아져. 왜 안 좋아져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누가 문제예요? 배우는 사람들이 자세가 안 됐다 그래요. 지가 문제 있다는 걸 못 느껴요. 이것 또한 허세예요. 그래서 심각한 거는 물질적인 허세는 우리가 눈에 보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여요. 근데 이 인간의 마음을 다루고 있는 허세는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다루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러러 보죠. 그리고 닮고 싶어 해요. 지금 뭐예요? 껍데기를 지금 닮고 싶어 하고 껍데기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허세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제가 이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 자기 말 한마디가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걸 본인 당사자는 몰라요. 그건 니들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걸 공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이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해 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벗어나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거, 그게 바로 허세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세를 다룰 때는 물질적인 것만의 허세를 다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지 몰라도 이 마음을 갖고서 허세를 다루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누군가가 아파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경험해왔잖아요. 아파할 때 여러분들, 만약에 내 친구가 많이 아파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디가 힘드냐, 너무 힘들겠구나, 안타깝다, 그래, 이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 뭘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허세예요. 그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본인들이 무슨 전문가예요? 마음을 다 쉽게 다루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에 관련되는 허세는 사람 인간에 관련되는 이 심리와 마음을 파괴시키는, 여기는 뭐를 파괴합니까? 인간의 마음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허세가. 상대. 근데 여기는 뭐를 파괴해요? 물질을 파괴합니다. 물질의 허세는 물질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돈을 잃게 만든다든가, 내가 물질로 이걸 허세를 부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물질을 파괴해요. 그런데 마음에 관련되는 허세는 마음을 파괴시켜버려요. 상대들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만약에 허세를 부린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쥐뿔도 모르면서 여기 앉아서 막 떠들어요. 그래 놓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다 파괴돼요. 치료가 되기는커녕 다 파괴가 된다고요. 그런데 하하호호 웃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웃다 보면 어떻게 돼요? 중독에 빠진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사람이 허세를 부리게 되면은 자기가 알고 허세를 부리든 모르고 허세를 부리든 간에, 모르고 허세를 부리는 건 리플리 증후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리플리 아시죠? 자기가 진짜 마치 다 아는 사람이 돼 있는 거야. 그것도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본인이 병든 걸 모르고 자기가 병들어서 자기한테 강의 듣는 사람들을 다 병들게 만드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에 관련되어 있는 마음을 다루는 허세는 바로 인간을 파괴를 시켜요. 마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일비재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많이 권하는 책 중에 하나가 우리가 C.S. 루이스가 지은 기독교 책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전 종교가 없어요. 근데도 그 책이 되게 마음에 들고 좋은 이유는 많이 권해요. 옛날에 선물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선물을 별로 하지 못해요. 근데 사서 봐. C.S. 루이스 지은 이 악마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마귀.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마귀로 만들지 말아요. 누굴 마귀 만들면 돼요? 대가리를 마귀 만들면 나머지는 다 마귀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거기 뭐라니까 환자라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지하에 계시는 아버지로 거기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타겟으로 해야 되느냐? 한 명 한 명 환자를 타겟으로 하지 말고 그 환자를 전체를 다루고 있는 머리 누구예요? 교회를 따지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를 망가뜨려 놓으면 다 망가진다라는 거기에 내용이 나와요. 원리가 같은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허세를 부리면은 알고 허세를 부리든 모르고 허세를 부리든, 알고 허세를 부리는 건 목적이 있는 거고 자기만을 위한 심리 장애죠.
모르고 허세를 부리는 건 니플리 증후군이에요. 그러던 간에 어쨌든 이 인간의 마음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허세입니다. 그래서 허세는 무엇인가를 파괴를 합니다. 물질을 파괴하든 물질을 또는 마음을 파괴하든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허세예요. 우리 주변에 널렸어요. 혹시나 내가 그러지 않은가? 저는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할 때도 제가 보면은 그 심리포럼에 또 한국심리교육원에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들에 보면은 칼럼이 있어요. 제 일상 칼럼에 보면은 남자의 허세에 관련되는 심리와 그 다음에 여자의 허영에 관련되는 심리를 글로 몇 개를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그때 써놓을 때 제가 맨 끝에다가 씁니다. 내가 허세 부릴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냥 페이스북에다 옹알이 하고 있다라고 제가 써놓은 게 하나 있고요. 옛날에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 물론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되긴 했지만 제가 좀 약간 공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차단되긴 했지만 어쨌든 거기다 썼 때 올려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혹시 허세 부릴까봐 겁이 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거기다 늘 자책하는 용도로 많이 썼거든요. 혹시나 내가 실수할까봐 혹시나 문제 생기면 안 될까봐 그거를 계속 썼어요. 누가 저한테 공격을 합니다. 아까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공격받으면 왜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야 뭐 그따구로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강의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댓글이 많이 달려요. 그렇게. 그런데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 한 번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혹시 내가 실수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걸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아주 좋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칭찬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남들하고 다르다, 너무 아주 간단 명료하다, 굉장히 좋죠. 근데 그거는 별로 그냥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넘어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봐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실수를 했는지 이런 거를 자꾸 돌이켜보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이 마음을 파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음을 치료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제 의무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한순간 한순간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살아가거든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고 난 다음에 내가 허세 부리지만 않으면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근데 허세를 부리는 순간 물질을 파괴하든 마음을 파괴하든 둘 중에 하나를 파괴하는 거 여러분들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겉으로 딱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돈도 많고 정말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뭐도 있고 우리가 봐도 정말 대단해. 근데 왜 여러분들을 만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 사람이 왜 여러분들 앞에서 돈 얘기하고 있고 왜 자랑질하고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왜 여러분이랑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 같으면 안 놀아요. 딴 데 가서 놀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놀아요? 안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 현금 10억이 있는데 돈 10원 한 장 없는 사람들 틈 속에서 내가 왜 놀아요? 그렇다고 돈 가지고서 인간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뭔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눈에 괜찮은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뚜껑은 열어봐야 돼. 그래서 반드시 한번 뚜껑 열어보세요. 그래서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뚜껑은 어디다 열어보면 돼요? 국세청에 가서 뚜껑 열어보면 나오고요. 그 사람이 굉장히 실력 있고 없는지 뭐 하는지는 어디가 열어보면 돼요? 실제로 가서 그 이론 한번 들고 파보면 나오면 돼요. 여러분 신나고 재밌게 놉시다. 그게 만약에 대상이 여자면 여러분 중독증에 빠져서 인간 쓰레기로 삽시다라는 얘기가 같아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 신나게 놀아봐 그러면. 근데 남자들한테 신나게 가봅시다. 훌륭한 강의예요. 근데 여자한테는 쓰레기 만드는 강의고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허세 부리는 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그런 거를 보세요. 텔레비전에도 강연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이렇게 보면 허세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게 돼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허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이는 거예요. 즉 없는 거를 있는 걸로 포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질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런 거예요. 갑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갑질. 허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허세. 없는 거를 실제로는 쥐뿔도 없으면서 심리는 개망난이 나대 있으면서 자기 심리는 아주 괜찮은 것처럼 고고한 척.
이거 돈하고는 전혀 관계가, 가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돈 많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좋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이러니까 점잖은 사람이고 심리도 굉장히 좋을 거야. 마음도 굉장히 넓고 괜찮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 한번 가서 뚜껑 열어보세요. 어떤지. 또 알아요? 매일 폭력 속에 살아가는지 알게 뭐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가장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나를 보호는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허세의 주의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허세는 주로 누구에게 많이 생깁니까? 남자에게 많이 생깁니다. 허세는 남자에게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옛날엔 허세 많이 부렸어요. 돈도 지뿔도 없으면서 오늘 당장 떼거리 걱정하면서 뭐를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술 사고 밥 사주고 막 합니다. 왜 사줍니까? 그래야 그놈들이 나한테 돈 벌게 해주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가보니까 더 마이너스로 내려가가지고 문제가 생겼지만, 그래서 허세 부리는 거 접어버렸어요. 나한테 적자예요, 적자. 적자 나니까 접어버렸잖아요. 다행이죠. 이제는 적자 안 나게 허세 안 부리니까 적자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실체에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면 허세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세 부리는 사람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를 보호해야 내 가족을 보호할 수가 있게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허세는 주로 남자에게 발생하는데, 이것도 허영이 아주 재밌어요. 허영심은 마음인데, 허영심은 상처가 무지하게 많은데,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처가 무지하게 많다 보니까 요거를 딱 감춰야 되겠어요. 타인들로부터 자기 상처 있는 걸 감춰야 되겠어. 그래서 뭐를 합니까?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사치를 부리게 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게 바로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우리가 쇼핑을 정말 난 돈이 많아. 그래서 쇼핑을 막 합니다. 왜 합니까? 돈 많은 거 자랑질하는 거죠. 그런데 쇼핑하는 걸 뭐라 안 합니다. 근데 그걸 들고 꼭 자랑질하러 가요. 친구들 만나러 가면서 이상한 백 하나 딱 들고 왔는데 나보다 더 비싼 거 들고 온 애가 하나 있어. 그날요 못 잡니다. 잠. 이 허영심 있는 사람들은 그날 잠 못 잡니다. 왜? 내가 쟤한테 진 거야. 뭘로 진 거예요? 소비로 진 거야. 사치로 내가 진 거야. 이겨야 돼. 왜? 상처를 그래야 감출 수가 있거든요. 지면은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소비를 또 어디를 갑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돈을 여기서 10만원 저기서 10만원씩 다 빌립니다. 그래서 한 몇백 딱 만들어서 그거보다 훨씬 좋은 거를 딱 사죠. 그때 오는 그 희열이라는 거 장난 아니죠. 근데 상처는 치료됩니까? 상처는 더 커졌죠. 또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소비와 사치를 가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소비와 사치를 하려면 이거 반드시 뭐냐면 경제력이 필요로 합니다. 경제력. 자, 근데 그나마 돈이 있다 그러면 그나마 좀 나아. 근데 돈 없으면 이제 마이너스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카드빚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그러다가 나도 에라 모르겠다. 가끔 가다가 정부에서 또 그걸 해주잖아요. 한 번씩 또 면제해 주잖아. 그거 한번 기대하고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거야. 어차피 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씩 면제 프로그램이 나오거든요. 한 번씩. 그때 이제 한 번씩 면제 받고 또 소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또 면제 받고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지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소비와 사치는 왜 필요하느냐? 자기의 상처를 감추려고 합니다. 아까 패션 심리에 관련되는 부분이 잠시 나왔는데 화려해. 그 사람의 패션이 화려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화려해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밖에 나가면은 화려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눈에는 와 진짜 멋있다. 정말 섹시하고 예쁘구나. 굉장히 좋죠. 좋잖아요. 와 저 사람 엄청난 가방 들고 있네. 와 저거 자그마치 시가 몇백에 몇천. 와 여러분들 부럽죠? 부럽잖아. 근데 제 눈에는 안 부러워요. 왜 안 부러워요?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겉에 있는 몸 말고 그 안에 있는 상처는 장난 아니겠구나. 그런데 거기에 함께 있는 남자는 어떻게 살까요? 거기에 함께 있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히스테리가 장난 아니겠구나. 백을 비싼 걸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오는 히스테리가 장난 아니겠구나.
그래서 활짝 웃고 있어요. 원래 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잘 웃어요. 여러분들, 여자들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아시죠? 남자는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은, 자기가 스트레스 받았어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말이 없어져요. 말이 없어집니다. 근데 여자는 자기가 상처가 작용되고 힘들고 뭐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이. 자, 표정이 문제가 생겨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표정이 안 좋은데 안 친한 사람들한테는 힘들어도 표정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옆에 있는 여자들은 나랑 잘 웃고 있어. 힘들든 뭐를 하든 간에, 힘들 때는 물론 당연히 힘들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내 잘 웃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랑 안 친한 남이야, 남. 나랑 남이라고 생각하면 돼. 힘들다가도 금방 웃고 앉아 있어요. 힘들다가도 금방 웃는다니까? 내 말 몇 마디에. 그러면 뭐예요? 나랑은 남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보세요. 어떤지를. 그런데 남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한번 표정이 안 좋아지면 계속 안 좋아요. 그 풀릴 때까지 안 좋아요. 안 웃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 허영심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표정이 안 좋아질 수가 없죠. 뭐만 하면 돼요? 이 엄청난 상처가 작용할 때마다 요거를 감추려고 뭐를 합니까? 소비를 해야 되고 사치를 부려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를 하고 사치를 부리니까 백을 아주 비싼 걸 들고 그냥 딸래딸래 이렇게 잘 가서, 아우, 이거 감추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다 합니까? 꼭 위에다 올려요. 가서 아우, 봐주라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누가 내 남편 자랑하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왜? 내 남편, 아우, 요번에 내 남편이 말이야 승진해가지고 아우, 연봉이 뭐 몇 억밖에 안 되잖아. 그랬더니 옆에 한 명이 있다가, 야, 그거 가지고 돈이라고. 요번에 우리 남편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집 한 채 사줬잖아, 나를. 이것들이 미쳤죠, 그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소비 향락적에 관련된 이거를 자랑질하고, 그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장난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그 남편들은 안에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도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뭐에만 관심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 싸워서 이기는 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소비를 잘하나, 누가 사치를 잘 부리나, 누가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느냐, 내기하는 사람들 같아요. 왜? 바로 자기의 상처를 감추려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남자들도 그렇고 같은 여자들도 한번 보세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인지. 화려하다. 왜 화려할까요?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매력적이고 굉장히 멋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왜 자기를 그렇게 꾸며야 될까? 꾸미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는 그걸 보면 돼요. 이제부터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해요. 화려한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상처 덩어리가 하나 지나가는구나. 그런데 이 덩어리가 요만하냐 이따만하냐는 거는 뭐예요? 얼마나 화려한 데다가 소비까지 하면 끝내주죠. 백으로 그냥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어. 그러면 뭐가 돼요? 이 상처 덩어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상처가 한 100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상처 크기가 한 10 된다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 하나 들어가면은 10만큼이 히스테리가 와요. 옆에 있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가까이 가면 안 되는구나. 건드리면 죽는구나. 친하지 마세요. 친하게 지내면은 나중에는 어쨌든 당해요. 왜? 히스테리 올 때 누구에게 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거든요. 히스테리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여자들은 허영심이 있다 그러면 이유야라막론하고 히스테리가 있습니다. 즉 히스테리라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순간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뭘 표현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분노가 아니에요. 히스테리, 정신병이에요. 히스테리는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이 허영심이 있는 사람들은 통상 히스테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작은 스트레스도 못 견뎌요. 내가 백을 하나 샀는데, 명품 백을 하나 딱 샀는데 나보다 더 괜찮은 명품 백을 가진 사람을 보면요, 그날 히스테리 나옵니다. 누가 죽어요? 제일 옆에 있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놈이 이제 뒤지는 거예요, 그날. 백 가지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누구는 백이 이게 됐는데 안 사주고 뭐 해주고 난리 납니다. 사줄 때까지 징징거려요. 그런데 뭐라고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순간 돌아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내는 집에 돈도 10원 한 장 없는데도 1000만 원 막 카드로 거버려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돈 없는데도 집이 진짜 가난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카드 빚으로 몇 천만 원씩 억씩 막 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요? 허영심 때문에 그래요. 못 견디니까. 그래서 이 허영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히스테리를 갖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허영심은. 왜? 마음의 상처가 작용되면서 그걸 덮으려고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허세는 없는 거를 가지고도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물질을 파괴하고 뭐를 파괴? 마음을 파괴한다 그랬죠. 허영심은 그럼 도대체 뭘 파괴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허영심은 이거는 반드시 뭘 가져냐면 자신이에요. 자신의 물질도 파괴하고 뭐도 파괴합니까? 마음도 파괴를 해요. 어떤 게 더 무서울까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볼 때는 허영심이 훨씬 파괴력이 강합니다. 내 감정 파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허영심은 자기 자신의 물질뿐만 아니라 왜? 소비와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는 물질도 써야 되거든요. 자기 필요한 거는 다 써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질도 파괴하기 시작하고 또 마음은 뭐예요? 마음의 상처는 점점 커져요. 히스테리까지 나오고 정신병이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가냐면 물질이 파괴되고 마음이 파괴되니까 몸도 같이 망가져요. 이게 허영심이거든요. 그래서 허영심이 더 무서워요. 그런데 허세는 물질을 파괴하는데 누구 물질을 파괴합니까? 상대, 자기 건 아니에요. 남의 거 파괴를 해요. 남의 거. 범죄자죠. 그리고 마음을 파괴합니다. 상대, 마음을 파괴해요. 뭐예요? 범죄자죠. 그래서 허세는 범죄자고요. 허영심은 자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허세는 자기는 멀쩡한데 자기 기분 좋으려고 상대들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허세고요. 허영심은 상대들과는 관계없이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허영심이라는 거는 이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거고 요 허세는 상대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수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와의 싸움. 그래서 허세가 좋다, 허영이 좋다는 구분을 할 수가 어차피 둘 다 나빠요. 하나는 상대에게 범죄자 역할을 하는 거고 하나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허영심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하면서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한번 명품으로 휘감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명품으로 안 들르면 뭐가 만들어져요? 상처가 작용해서 자기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친구 한 명이 왔는데 명품 없는 애가 하나 왔어. 그러면은 뭐예요? 내 부하예요, 부하. 그래서 여자들이 갑질을 잘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갑질 잘하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상대방들 까무시하고 막 하고 있는 사람들 별 것도 없어요. 허영심이야. 그때 히스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 히스테리가 나올 때 갑질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기에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필요한 사람들 아닌 경우에는 별 것도 없이 다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최고야. 니깎게 감히.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왜? 이게 갑질이거든요. 니깎게 감히 알아야 얼마나 한다고. 니 감히. 아이고, 학교도 안 나온 게 까불고 있어. 볼 것도 없어요. 허세예요. 그건 볼 것도 없어요. 허세 비일비재예요. 특히 막 이게 알매 관련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마음에 관련된 거. 허세 장난하는 게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허세와 허영심이 이렇게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는데 옆에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보세요. 남자든 여자든 허세와 허영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을 지키겠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지킬 건데? 그래서 일단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허세가 있고 허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치료할까? 이제 치료법까지 가야 될까? 이제 원인도 알았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허세 있는 사람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 마음을 파괴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물질을 파괴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치료하면 가능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치료라는 게 뭐예요? 남자의 치료와 여자의 치료가 다릅니다. 남자는 치료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 즉 과거의 기억이 있어요. 사실을 기억을 해요. 남자는 사실을 기억을 하거든요. 여자는 뭘 기억합니까? 사실과 감정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남자는 감정 기억을 안 하고 사실만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남자를 치료하려면 뭘 바꿔야 돼요? 사실을 바꿔야 돼요. 아니 선생님 과거에 있었던 걸 어떻게 바꿉니까?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세뇌시켜버리면 돼요. 세뇌를 시키는 거야. 얘가 옛날에 경험했던 거는 또 분명히 원입니다. 자, 원은 여러분들 알기로는 이렇게, 물론 뭐 제가 대충 그래가지고 완전한 원은 아닙니다. 동그라미라고 해요. 이제 원. 근데 지금부터 이거는 사각형이, 알았지? 처음에 뭐라 할 것 같아요? 저게 미친나 이씨. 이게 원이지 어떻게 사각형이야? 처음엔 그래요. 조금 더 지나면서 사각형, 지나가면 사각형, 마음에다 자기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얘 딱 보면 사각형,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사각형 이러고 가요. 그리고 진짜 나중에는 사각형이 이렇게 빡빡 우기는 사람이 돼요. 왜? 세뇌가 되세요. 이 남자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너는 마음을 파괴하고 물질을 파괴하는 거야 라는 거를 계속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러면 들으려고 할까요?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강제적인 게 아니라 지가 좋아서 들게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좋아서 듣게 만들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려면 허세를 왜 부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남자들이 허세를 부리는 이유가 뭘까? 근본 원인. 왜 내가 상대의 물질을 파괴하고 상대의 마음을 파괴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내 안에서 뭐가 작용하고 있을까? 뭘까?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타인들에게 파괴하는 용도로 해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작용되니까 신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대표적인 걸 뭐랍니까? 허세 부리는 남자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싸그리다. 성기능 장애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허세 부리면 제 성적으로 능력에 문제가 많으니까 뭘로 합니까?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허세 부리는 남자들은 이유야 본인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근데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는 거야. 허세 부리는 남자 있죠. 말로 허세. 여기 강연하면서 자기는 말이야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볼 것도 없어요. 뭐예요? 성기능 장애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고 쯧쯧 혀를 차면서 나는 성기능 장애입니다 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강연 신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전부 다 알아. 나 말고는 다 몰라. 내가 이거 전부 다 알아. 이거 다 내 거야. 막 하면서 자신감 있게 막 외치고 엄청나게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자랑질하러 다니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하긴 어지간히도 거기만 보면 돼요. 아이고 어지간해도 저기 안 쓰면 저러지라라고 앉아있을까. 아래가 안 되면요 위로 떠들기 시작해요. 남자들은 이해됩니까? 이거 남자들은 다 아는데 근데 남자들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근본 원인은 어디서 나오냐? 성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영상 보면 또 남자들 또 엄청 댓글에다 뭐라 그러겠어요. 이 새끼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래. 근데 이거 다 내가 다 증명해놨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그거는 차차 논하도록 하고. 그래서 남자들의 허세는 어디서 나오냐면 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회복해놓으면 될까요? 성을 회복해놓으면 돼요. 아주 단순 무식인데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거 실제로 실험해봤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돼요. 허세 안 부려요. 이거 딱 회복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자랑질도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물질을 파괴하지 않게 되고 상대의 마음도 파괴할 일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내면이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허세를 치료하는 방법은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면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필요한 사람들은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허세는 여기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왜? 그래서 이 사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무슨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문제 있는 놈이야의 사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회복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난 문제 없어. 사실이 바뀌었죠. 사실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문제 있는 동그라미였는데 이제는 이게 네모야. 이걸로 바뀌었다니까요. 이게 또한 세뇌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세뇌되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요. 회복하는 세뇌를 시켜야죠. 더 망가지는 세뇌 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들 치료법하고는 전혀 달라요. 남자들의 상처 치료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치료법이 아닙니다. 참고로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허세를 치료하는 방법은 알았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기능장애 치료하는 방법이 없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기능장애 치료법은 지금 현존하지 않아요. 그거는 참고로 해두시고, 자, 알고 싶은 분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자의 허영심은 또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여자의 허영심. 여자 허영심의 기초는 뭡니까? 상처지요. 그러면 여자는 뭘 기억한다 그랬어요? 사실과 감정을 기억을 합니다. 그럼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돼요? 사실은 그대로 두고 감정을 치료하면 돼요. 감정을 치료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비와 사치와 쾌락으로 이걸 다 덮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치료하려고 들겠냐고요. 치료 안 하려고 드냐. 허세 있는 사람들도 치료 안 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하고 싶어요. 왜? 요건 아주 결정적이거든요. 자기는 알아. 요거. 그런데 요거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 여자는 이 소비 사치의 쾌락에 즐겁고 재밌는 것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단계적으로든 필요로 하든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뭘 했냐면 이 상처에 관련되는 감정 치료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뭐만 하면 돼요? 치료법. 여자들은 치료하려면 이해를 하고 관심만 움직이면 돼요. 관심은 내가 나한테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 이해가 뭡니까? 이치를 아는 거예요. 보여지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되는 걸 아는 게 아니고 이치를 알아야 돼요. 정확한 이치를. 뭐에 대한 이치를.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허영에 들어가 있는지, 어떤 상처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소비사치 쾌락으로 지금 빠져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기가 왜 소비사치 쾌락으로 내 이 상처를 자꾸 덮으려고 드는지, 상처는 점점 커지는데 덮으려고 드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왜 히스테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지 이 원리와 이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난 다음에 나에게 내가 뭘 합니까? 관심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관심 주면 돼요? 예쁘게 하는 거. 그리고 나에게 내가 치료하는데 내가 이 치료를 위해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 너 힘내. 알았지? 이렇게 내가 나 자신한테 관심을 주기 시작하면 의외로 쉽게 치료가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리고 되게 불편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점점점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왜? 바로 이 감정이 치료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실에 관련되는 건 그대로 기억을 하는데 요 감정이 나쁜 감정, 즉 상처에서 뭘로 바뀝니까?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만 딸랑 남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치료가 돼서 없어지게 되니까 이 상처가 작용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리죠. 이유가 사라져버리니까 내가 뭐를 안 하게 됩니까? 소비사치 쾌락을 부려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돈이 아예 없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직장생활하고 뭘 하고 이러면서 그 빚을 갚으려고도 노력도 하고 뭐를 해요? 더 소비로도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를 원래의 자기의 감정으로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해요. 허영심은 치료할 수 있는 허영심을 없애고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정을 치료하는 방법이고, 허세를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기능장애를 치료하는 길밖에 없어요. 남자는. 허세 부리는 남자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성기능장애, 무조건 나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0대에 만약에 허세를 부리면 어떡하지? 그 인생 참 볼만 할 거예요. 그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함께 사는 여자는 참 찔러가며 살아야 돼. 성기능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거든. 심각한 거야. 애는 간신히 우리가 저희 상담할 때 보면은 선생님 저는요 결혼생활 10년인데요 딱 관계를 3번 했는데 애가 2 생겼어요. 신혼 때부터. 자, 이게 바로 왜 생기냐면 성기능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허세는
성기능 장애를 치료해야 되고, 남자의 그 다음에 허영심은 상처를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단순합니다. 간단하고. 근데 이 원리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계속 더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더 나빠져요. 허세 부리는 사람들한테 너는 허세야.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니까 너 이거 너 치료할 필요가 좀 있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뭘 한다고. 그리고 그날부터 그 사람 적이에요. 적.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다 딴지 걸고요. 왜? 나 딴지 걸었잖아. 그래서 꼭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허세 부리는 남자들한테는 입국 감수해요. 옆에서 괜히 조언한답시고 조언해봐야 적군이 돼요. 적.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가만히 두세요. 그냥 지 알아서 스스로가 언젠가는 이 영상을 볼 날이 오겠죠. 물론 선생님을 패 죽이려고 들지도 몰라요. 저는 고맙다니까 거기다 댓글을 답니다. 이 알지도 못하는 개쓰레기야.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를 표현하냐 그러면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너무 재밌어요. 왜? 그 강도가 크면 클수록 뭡니까? 선생님, 저는 성기능장애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로 들려요. 마음껏 하세요. 괜찮으니까. 훌륭합니다. 근데 여자들이 막 세게 납니다. 그런 거예요? 만만치 않게 상처가 많다는 뜻이에요. 칭찬하기도 바쁜 세상에 상대의 글에 관련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나 누가 이렇게 가게 되면 비판적 고찰에 관련되는 건 괜찮아요. 반드시 비판을 할 때는 뭐를 해야 됩니까? 비판을 할 때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비판을 할 때는 반드시 대안까지 같이 해야 돼요. 너의 이러이러한 점은 잘못됐어.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떠한 관점에서 들어가면 비판적 고찰이 그 사람을 까는 게 아니에요. 내 상처가 아니에요. 그런데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여자들은 까기만 해요. 성기능장애 있는 남자들은 허세분이라고요. 까기만 해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에는 뭘 해야 됩니까? 대안이 없으면 그걸 하면 안 돼요. 그건 충고가 아니에요. 뭡니까? 비판이죠. 즉 반대예요. 그냥 이유 없는 그냥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이거는 문제가 있다. 너의 허세는 문제가 있어. 너의 허영도 문제가 있어. 라고 할 때는 문제가 있어. 왜 문제인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 길로 가게 되면은 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 대안까지 같이 제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일정 시간 지나서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상황이 딱 도래가 됐을 때 그 대안점이 딱 떠올라요. 그게 진짜 친구고 그게 진정한 조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유를 없는 그냥 무조건 비판만 해요. 왜? 남자는 허세부리라고 비판하는 거고요. 여자들은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서 허세를 부리려고 비판하는, 파괴를, 상대가 파괴돼야 자기가 신나거든. 남자들은. 근데 여자는 지 재미를 위해서 상대를 까는 거예요. 그런 허세와 허영에 어설프게 가지 마세요. 이거 우리 온라인상에서 SNS상에서도 댓글 다는 거 보면 딱 나와요. 댓글. 물론 뭐든지 간에 좋아요, 괜찮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쉐레 그렇게 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존감이 없어서. 그리고 맹목적이죠. 우리가 늘 갈 때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줄 알고 어떻게 가야지 된다라는 것도 얘기할 줄 아는, 그게 돼야 돼. 그러려면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함부로 논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빡빡 우기게 돼.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허세와 허영에 관련되는 부분을 다룰 때는 심리적으로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치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쉬워요. 전혀 의외의 곳에 답이 있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허영을 가지고 있고 허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파괴돼가 빨리 정확하게 아는 게 우선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이 파괴돼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파괴되면은 나와 연결되는 사람들이 다 힘들고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그게 허영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타인을 파괴하기 시작하면 지 재밌자고 타인들을 다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허세는 피하는 게 상책이고, 허영심은 그 사람 좀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파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이 힘들어져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치료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대처해 나갈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허영과 허세에 관련되는 부분을 오늘 심리적으로 한번 논제를 정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실체를 한번 설명을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